에어 텐트 쓰시면서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 부피랑 무게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게와 부피를 절반으로 절감시킨 에어 텐트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컬렉터에서 나온 베슬 16.2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춥거든요. 진짜 최고 기온도 영하여가지고 진짜 추운 상태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프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텐트를 쓰면서 좋았던 첫 번째는 부피와 무게를 반으로 줄였다는 건데요. 지금 이 텐트 보시면 하나의 완성형 텐트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절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패킹을 하실 때 거실 쪽이랑 침실 쪽을 따로따로 패킹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사이즈의 에어 텐트를 들고 다니려면 보통 50kg 전후하기 때문에 제가 들 수도 없을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 텐트는 지금 절반으로 잘라서 설계를 하셔서 각각을 패킹을 하기 때문에 한 27kg, 28kg 정도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들기에도 가지고 다니기에도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는 활용도가 너무 좋다는 건데요. 저희는 겨울이라서 전실, 침실을 붙여서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침실은 침실대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실은 전실대로 단독으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침실에다가 타프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실은 전실대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디링크라는 텐트를 도킹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디링크에다가 전실이랑 침실까지 다 도킹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활용도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올 여름에는 이 침실에다가 타프만 연결해서 쉽게 설치해서 쉽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대감에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처마인데요. 처마가 있어서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비 오거나 눈 올 때 덜 들이쳐서 좋았는데 저는 여기에 PVC까지 처마 끝에다가 연결할 수 있어서 더 좋았거든요. 스키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PVC를 연결을 하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도 막아줄 수 있고, 스킨을 열어서 밖을 볼 때도 통창으로 아주 잘 보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PVC를 여기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킨을 탈착을 하고 안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스킨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좋아서 그래서도 좋았어요. 베슬 16.2의 구성품은요, 먼저 S존과 L존이 있는데요. 이 S존은 슬리핑 존을 뜻하고요, L존은 리빙 존을 뜻합니다. 그래서 텐트가 각각 들어있고, 또 기본 구성품으로 무게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서비스 가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수동 펌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창 PVC가 들어있고, 이 S존과 함께 봄,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또 타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튼튼한 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방마다 모두 다 이렇게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름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L존, S존, 기프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평소에도 이거에 맞춰서만 수납을 하면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이 구성품 이외에 D링크와 전체 타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S존을 설치할 건데요. 설치 방법은요,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공기 주입구는 이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단부는 이렇게 잠그고 윗부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기 주입을 다 마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선 펌프로는 5분 47초, 약 6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완성을 했죠. 높이가 높은데도. 먼저 모습을 보고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딱 그냥 보시기에도 오두막 형태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오두막 형태보단 좀 더 키가 크고요. 특히 측면에서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 부분까지 살짝 기울기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베슬 모델은 이렇게 처마가 있어요. 제가 있는 이 문 쪽부터 여기까지 처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마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이쪽으로는 도킹도 가능하지만 뭐 이쪽으로도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쪽으로 크게 오픈을 해서 하면 시원함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제가 딱 들어와 있는데 S존의 크기는요, 이 가로가 360이에요. 그리고 이 폭은 225. 그리고 높이가 너무 좋지 않아요? 240이에요, 높이가. 물론 센치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출입구 쪽도 커튼형으로 말아서 쓸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출입문과 창문과 다 있죠. 그리고 양쪽 측면에 또 이렇게 큼직한 창문이 있어서 앉아서도 그렇고 여기에 매트를 깔아서 누워서 봐도 참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 천장에 양쪽에 지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 수 있는 정말 큼지막한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과 위에와 앞, 뒤 모두 다 너무 개방감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큰 창으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는 거 보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 베슬 텐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를 도킹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봄, 여름, 가을철에는 이 S존과 타프를 또 결합을 해서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S존에 지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프를 체결을 해 보겠습니다. 올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텐트와는 지퍼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고, 이제 앞쪽 부분은 폴대를 이용하겠습니다. 땅이 얼었어요. 제가 타프 설치를 다 완료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대를 이용을 했고, 또 스커트 하단 부위는 팩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지금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나는 측면을 좀 더 개방을 하고 싶어 하면 뒤쪽에 이 지퍼를 이쪽 부분까지 말아 올려서 고정을 해 주시면 위에 타프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쌀쌀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 전면에도 또 안쪽에 지퍼가 있거든요. 여기에 커다란 TPU 창을 체결을 하시면 또 밖을 바라보실 수 있는 것도 또 뷰가 좋겠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 타프 안쪽은 모두 다 이렇게 블랙 코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차단을 잘 해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공간 자체가 S존을 덮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러면 225는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침실과 리빙룸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그리고 또 가볍게 가지고 나가서 캠핑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텐트예요. 자, 이번엔 리빙 공간이 되는 L존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S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텐트가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가방이 남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 정도까지 못 접어도 그래도 가방에 잘 넣을 수 있겠죠. 역시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L존도 공기 주입구는 한 군데예요. 이렇게 리빙룸인 L존도 설치가 끝났어요. 얘도 설치 시간은 약 6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 S존과 사이즈가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폭이 360, 그리고 길이가 225, 높이는 마찬가지로 240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가 나왔고요. 또 무게는 S존과 딱 1kg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것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을 보시면 이 L존의 가장 큰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커다란 창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메쉬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스킨으로 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PVC 창으로도 이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양측면 모두 다 그 침실 부분을 추가로, 그래서 리컬렉터에서 나오는 D링크를 도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킹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커다란 그냥 창, 혹은 뭐 이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단독으로 L존만 갖고 나간다 라고 하면 여기를 리빙룸으로 쓰고 여기다 D링크를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잠자리가 마련되겠죠. 그래서 S존은 타프와 L존은 D링크와 도킹이 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입구 쪽으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에 처마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봤을 때
물론 도킹 부분이긴 하지만 도킹 안 했을 때도 그렇고 이 뒷면도 그렇고 정면도 그렇고 그냥 온 사방이 다 뚫려 있죠. 개방감 최고죠. 그리고 이 하단 쪽을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를 이용을 해서 이 바닥을 좌식과 입식으로 모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큰 특징입니다. 저희는 입식을 즐겨 하기 때문에 특히 리빙룸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벨크로로 지금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벌레가 유입이 더 안 되도록 하느냐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요. 또 폴대가 지나가는 곳은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꼼꼼하게 폴대 쪽을 감싸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L존과 S존을 도킹을 한번 해볼게요. 이 텐트는 도킹 커넥터 없이 이 양쪽에 있는 지퍼를 이용해서 도킹합니다. 연결 부위에 그냥 지퍼를 연결해서 쭉 키가 닿지 않아서 수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공기를 주입하시기 전에 먼저 지퍼로 도킹을 하고 공기를 주입하시는 게 편한데 저희는 S존, L존을 하나하나 따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킹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킹도 끝났어요. 지퍼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를 다 주입하고 하기에는 많이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킹을 완료했고요. 이 도킹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너무 설계를 잘 하셨는데 지퍼를 통해서 우리가 도킹을 했고요. 먼저 그 다음에 한 겹을 덮고 또 바로 위로 벨크로를 또 한 번 이렇게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정말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도킹이 다 된 후에 크기는요, 그대로 폭은 360이죠. 근데 길이가 4m 50의 텐트가 됐습니다. 물론 높이는 240 그대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이다 아니면 가을이다 이거를 나는 S존과 타프, 나는 L존과 디링크 이렇게 다니다가 겨울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일반 다른 텐트들처럼 넓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S존, L존을 도킹을 하고 나면 4m 50의 커다란 에어 텐트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시다가 나는 침실을 더 갖고 싶다 하면 L존에 D링크를 최대 2개까지도 또 도킹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쾌적하고 커다란 그런 텐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이 L존에 추가로 도킹해서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D링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D링크는 무게가 18kg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게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D링크도 가방은 좀 여유롭고요. 안쪽에는 D링크 본체하고 그리고 강철팩, 수동 펌프가 들어있고 이 D링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장 펌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내장 펌프에 끼워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알맞게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말고 이 공기 주입구를 잘 잠궈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켜고 이 D링크의 크기는 제가 서 있는 이 측면의 길이가 폴대를 기준으로 해서 230, 그리고 정면은 폴대와 폴대 사이가 175, 그리고 가장 높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16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링크는 지금 이 자체만으로 단독 사용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앞쪽에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를 이용을 해서
확장 타프를 도킹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확장 타프에 지퍼가 역시 있기 때문에 이 메쉬 스크린이나 아니면 PVC 스크린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킹 같은 경우는 베슬에도 도킹이 가능하지만 리컬렉터의 타버에도 도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베슬과 마찬가지로 처마가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베슬에 이 리빙존, L존에 도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어디나 가능해요. 저희는 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번 도킹을 해 보겠습니다. 도킹은 양측면은 지퍼를 이용하고요, 또 윗부분은 벨크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도 지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이제 위쪽은 벨크로를 안쪽에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 D링크 쪽에 이쪽에 벨크로 있고요, 수가 있고, 이 반대편에 암이 있어요. 한번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벨크로를 끝까지 꼼꼼하게 잘 붙여주면 도킹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D링크까지 모두 다 도킹을 완료를 했고요. 먼저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D링크가 도킹된 측면에 제 기준으로 기역자 공간이 생겼어요. 만약에 여기에 또 이런 모양으로 윈드 스크린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마당이 또 생기겠죠. 그럼 뭐 동계 캠핑을 떠나서 사계절 모두 정말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마당이 생긴다. 이 점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텐트는 베이지, 카키, 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텐트는 탄 컬러예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 보이죠, 외부에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존에 있는 기본 창에도 기본 옵션으로 PVC 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전, 후, 또 이 처마 앞에 또 저 처마 뒤쪽 문, 네 방향 내가 원하는 곳에 이 전면, 후면 이 PVC 창을 내가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공간감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D링크를 도킹하는 이 공간 정말 크죠. 여기에 D링크를 내가 도킹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도 PVC 창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개방감은 정말 좋다. 그럼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처마 공간이 앞뒤로 이만큼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뭐 신발을 벗어놓거나 뭐 이런 공간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마 끝부분으로도 PVC 창을 전체를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또한 괜찮고요. 이렇게 도킹을 다 했을 때 이 길이가 4m 5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인 4인 가족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에어 텐트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동계 때는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D링크까지 도킹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알파 공간까지 생겼으니까 장박할 때도 정말 괜찮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들고 올 때부터 생각이 났던 게 동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데, 다른 계절에는 더 편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같은 계절에는 이걸 모두 다 물론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얘를 만약에 나는 다 안 갖고 다녀도 된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S존에다가 타프를 같이 연결한 조합으로만 해도 몇 개월은 쓰기에 정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는 무게도 정말 또 줄어들고 부피 또한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텐트는 밖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개방감이 좋았잖아요. 자, 삥 한번 둘러봐 주세요. 여기도 지금 PVC 창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도 만약에 문을 떼어내면 바깥쪽에 지금 PVC 창이 커다랗게 전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방감 좋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S존 천장은 정말 또 커다란 별보기 창이, 윈도우가 두 개가 양쪽으로 딱 나 있어요. 저는 밤하늘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얘를 이렇게 토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퍼를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토글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이 점이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지퍼마다 이렇게 지퍼 끝부분이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S존이 이게 침실인 만큼 에어컨이나 다른 거를 인입할 수 있는 이 에어컨 홀하고 또 전기 인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창 밑에 쪽에는 양쪽 모두 다 포켓이 있어서 저는 이거 은근히 잘 쓰거든요. 이렇게 잘 때는 차키라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많이 넣고 사용하기에 참 괜찮을 것 같고, 이 천장 쪽에 에어폴, 지금 S존만이 아니라 이 L존의 천장 에어폴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지 체인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편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에어 텐트에는 이게 없어서 따로 달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는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따로 짧게 여기에 연결해서 쓰는 D링을 또 파니까 그걸 사서 쓰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걸 수 있는 게 많은 데이지 체인이 기본으로 있으니까 타프팬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선을 정리할 때도 정말 괜찮다. 아, 이건 정말 잘하셨다. 별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 화목난로 홀잭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화목난로를 즐길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봐요. 요새 많은 텐트들이 화목난로 홀잭은 있는데 위치가 보통 이런 코너 쪽이 아니라 이 정도쯤 와 있죠.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가 좀 많았는데 딱 코너 쪽에 알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공기순환이 잘 될까? 나 일산화탄소 어떡하지? 할 수가 있는데, 이 텐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벤틸레이션이 앞뒤로 있고요. 또 L존의 양쪽에 이런 긴 삼각형 모양의 또 벤틸레이션까지 있어서 총 4방향으로 공기순환이 참 원활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또 안심이 될 수 있었어요. L존과 S존이 도킹된 이 모양 자체도 이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죠. 살짝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아주 기울기가 살짝 나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비나 눈이 왔을 때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설계가 참 신경 써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있었어요? 네,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D존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에 D링크를 도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쪽 면에다가는 D링크를 도킹을 했는데, D링크를 도킹할 때 양쪽 면은 지퍼를 이용하고 윗부분은 벨크로로 도킹을 해요. 근데 이 벨크로로 도킹을 하다 보니까 물론 두껍기는 한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지금처럼 잘 견뎌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D링크가 먼저 설계가 되고 그 이후에 이 텐트가 설계가 돼서 맞아요. 그래서 오는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쉬운 점 있었어요? 저는 이 텐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 어디로 나가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여기가 출입문이니까 여기로 열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네. 이 PVC가 통 PVC인데 중앙에 지퍼가 있었다면 거기를 열었으면 그치.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지퍼가 따로 없는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출입을 못하는 건 어디든 열면 되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제가 바라봤을 때도 이 PVC 창 전에 출입문을 보시면 양쪽으로 드나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통 PVC는 정말 밖을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여는 곳이 한쪽으로만 지퍼가 있어서 완전히 크게 드나들려면 이걸 이만큼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이 L존과 S존을 도킹을 하게 되면 이 도킹 부위에 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입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데 이 좌식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턱이 있으니까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리컬렉터 카페에서 이 턱을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또 참고를 하시면 또 그 부분은 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